그럼 과연 중고등 6년을 대치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집값이 있는 곳에서 사교육비도 여기 들어가면 거의 한 달에 뭐 2, 300 거의 가까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교육비도 많이 쓴 결과가 비학군지에서 간 고등학교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걸 안다고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사실 대치동으로 다 몰릴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입시 결과가 이제 좋기 때문에 그걸 다 기대하고 좀 옮기는 수요들이 많은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여 년 정도 입시 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학군이나 입시, 자녀교육에 관련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기는 그냥 학교가 있고 학원가가 어느 정도 갖춰진 데가 학군이 좋은 데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학군지도에서 좀 말하는 명문 학군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저는 그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중고등 6년 동안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만 해도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좀 서울 강북 지역에도 좀 새로 생긴 그런 뭐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언 뉴타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아파트나 학원가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초등 한 5, 6학년 정도 되면 우선 뭐 기름동 같은 데서도 아파트도 훨씬 더 오래되고 교통도 좋지 않은 그리고 중계동으로 이사 가야 되는 뭐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고등학교 입시를 생각하면 이제 요즘 잘 아시다시피 입시의 대세가 서울대보다는 의대거든요. 네. 의대 합격자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또 서울대 합격자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의대와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굉장히 성적을 잘 맞아서 1등급이 됐다. 근데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데 서울대 본인이 소신이 있어서 자연대나 공대를 느끼는 굉장히 주변에서 점수가 아깝다. 뭐 만류하는 분위기. 네, 뭐 약간 그런 분위기도 네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 구조에서 1등에서 3천등은 뭐 의대, 그 다음에 뭐 6천등까지는 서울대, 그 다음에 만등까지는 탑 10, 탑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화되는 구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군적으로 보면 의대하고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지역이 결국은 탑3도 많이 보내는 거고 탑10도 많이 보내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측면에서는 그런 의대와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이제 그런 학교들의 반 이상이 이제 특목자사고라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뭐 지역이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 특목자사고 말고 일반고는 그런 이제 서울대나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 몰려 있는 일반고가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이라고 하는 3대 명문학군이 되는 거죠.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대치동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 일반고 남고인데요. 네. 2023년도 입시 결과를 이거는 이제 합격자 등록사 명수가 아니라 중복 재수 포함해서 합격 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울대는 이제 23건인데 거의 서울대에서 의대로 한두 명 빠지고는 거의 이제 서울대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의학 계열은 81건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보통 한 학생이 뭐 두세 개 정도 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럼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한 2, 30명은 의대를 가는 거죠. 한 연도에. 그럼 연세대 50건, 고려대 54건. 그래서 인서울 탑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200건이 넘는 이제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양쪽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입시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 학교 가서 이 학교 이제 전체 인원이 한 350명 정도, 300명대 그 정도거든요. 그럼 30% 정도 하는. 네, 그 안에서 가서 한 중간 정도 하면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네. 이 고등학교나 아니면 다른 대치동에 있는 그런 이 전국 100위권의 고등학교는 재수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저기 재수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수 삼수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현역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최소한 3등급 안에 정도 든다 그러면 뭐 탑1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고민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한두 문제만 여전히 이제 사실 지금은 9등급이 유지가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5등급제로 바뀐다고 그래도 그 안에서도 뭐 1등급은 5등급 체제에서는 상위 11% 지금의 2등급 정도만 들 수 있는 건데 그 대치동 현실이라고 그래서 하나 다른 그 표를 보면 국영수 1학년 1학기 그 성적표거든요. 네. 이제 A가 이제 90점이라고 딱 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90점 전후라고 이제 봤을 때 뭐 지금 수학 같은 경우만 해도 A 90점대 거의 평균이 그 고등학교 평균 수학 평균이 73.9고 90점대 거의 가깝게 맞은 학생이 17%잖아요. 근데 그 상대평가 내신에서 1등급은 상위 4%가 1등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거의 다 90점대를 그렇죠. 다 맞아야 거의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는 거고 90점대를 맞고도 거의 본인이 2등급이 11%까지니까 3등급 네. 상위권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DE 비율을 보시면 17.5, 19.2 정도 해서 거의 지금 내신 5, 6등급 이하를 받을 학생들도 30%를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대치동의 어떤 현실? 밝음에 네. 비춰서 이제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비학군지에서 내신 1등급을 받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대치동에 있는 저런 경쟁이 치열한 학교 들어가서 5, 6등급 밖으로 밀려서 재수삼수를 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중학교 때 지금 우리 비학군지에 살고 있는데 그 대치동이나 목동에 있는 중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선은 초등학교 때는 여기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대치동이나 목동에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우리 아이가 잘할지 못할지 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뭐 가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푸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등 고학년 중에서도 지금 공부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가정들은 영어 수학을 조금 선행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어느 정도 좀 선행을 해서 그런 동화책이라든지 뭐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학생이라면 중학교 2학년 문제도 충분히 한번 풀어볼 수도 있고 혹시 영수 선행이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는 한번 해볼 수 있죠. 국어 시험 문제를 그 족보닷컴 같은 데서 기출 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뭐 대청중학교 문제라든지 목동에 있는 뭐 모군중학교 문제라든지 그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똑같은 세트를 2개를 준비를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는 시험 환경에서 한번 풀어보고 시간을 딱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요. 또 하나는 충분히 쉰 다음에 시간 제한 없이 오픈북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두 가지 그 채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오픈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 환경에서 본 게 50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풀어봤더니 90점 정도 나왔어요. 네네. 그럼 이거는 이 학생이 노력을 좀 덜 하거나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럼 학군지를 바꿔보고 또 학원을 보내보고 문제 푸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면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의지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는 거죠. 네네네. 공부의 어떤 저를 공부 그릇이라고도 이제 인지적인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학생이 가서 정말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열심히 맘 잡고 한두 학기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그 시험 환경에서 본 게 한 30점인데 오픈북으로 본 게 한 50점이다. 네. 그러면 이 학생은 노력을 안 하거나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푸는 능력 자체가 작은 거죠. 교과서를 펼쳐놓고도 50점밖에 네. 못 맞으면 올라갈 수 있는 본인의 점수의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학생을 학군지를 바꿔서 대치동이나 목동 가면 굉장히 더 시달리고 점수는 안 나오고 공부 자존감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목자사고, 네. 특목자사고를 가겠다. 그럼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받아가지고 학교 알림이에 보면 아까 보셨던 A, B 등급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대충 그 A가 90점대고 B가 한 80점대라고 생각하면 등급이 나올 네, 내가 이 문제에서 한 80점 정도를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국 선발 자사고나 아니면 전국 4대 외고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A 비율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풀어봤는데 내가 B도 안 나온다. 그럼 거기 지나가면 제가 그 학교에 가서 내신 7, 8등급 거의 깔아준다고 하죠. 밑에 하위권을 할 적이면
그럼 그런 학교를 가는 의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수시로는 이제 물 건너 가는 거고 그 수능에 올인해서 정시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학교에 가서 내신을 불리하게 받고 공부 자존감 떨어지고 그 수능 공부도 제대로 못할 그 이유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디로 이사를 갈까? 아이 교육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학생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뭐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특목자사고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고를 가야 되는지 이런 교육적인 고민 또 첫째는 어떤 성향이고 둘째는 어떤 성향이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요 결정을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걸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형편에 가장 무리가 안 되는 그런 곳이면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그 무리가 안 된다는 기준이 뭐냐면 거주 비용하고 사교육비를 감당하고도 그래도 우리 가계 소득 대비 한 20-30%를 저축할 수 있는 저는 그 상징적인 금액을 한 20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저축할 수 있는 있으면서 이제 네. 대출 이자와 교육비까지 네. 생활비까지 다 감당할 감당할 수 있다. 있으면 그 정도면 이제 사실 무리가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학군지에 살고 있는데 전세도 안 되기 때문에 월세로 좀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애들 사교육비는 한 해당 한 200만 원 정도 써야 된다고. 애가 둘이면 한 400만 원을 써야 된다. 지금 소득이 한 월 한 500-600 정도 된다. 네. 그럼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그렇죠.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축할 돈은 없고 저축할 돈이 생활비 없어져. 조금이 남는 거니까. 그리고 생활비 간신히 유지되는 이 정도면 이제 무리한 이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럼 비학군지에 계속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거나 인프라나 뭐 이런 거 좀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럼 비학군지에서 최대한 특목자사고를 노려가지고 고등학교는 좀 더 그런 선호하는 데를 갈 수 있게 한다든지 평범한 일반고를 갔다 그러면 거기서 내신 1등급을 받으면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뭐 겨울방학 같은 데에는 윈터스쿨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지방의 인프라가 좀 좋지 않은 그런 학생들 뭐 위해서 겨울방학 때 그런 좀 기숙학원처럼 운영하면서 또 수능 대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통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뭐 그런 것도 활용해 볼 수도 있고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그럼 뭐 겨울방학 때 사교육비는 좀 더 덜 들 수는 있어도 뭐 학기 내내 네, 이제 월세와 교육비를 월세와 감당하면서 교육비 그 많이 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계 형편에 맞게 사실은 판단을 하는 게 학군 이사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 투자 고민의 가장 좀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